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찬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회의 시 직원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회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쓴 책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 있습니다. 30분 회의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2015년에 쓴 책인데요. 이쪽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에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쉽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 많지 않은 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도 회의에 관한 강연과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리더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연하기에 앞서서 꼭 리더들께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셨을 텐데요.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어려웠던 것들이 또는 해소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들 몇 가지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그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의 시 직원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회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을 잘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리더께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은 저는 반대로 리더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리더께서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원의 입장에서 회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공조를 하고 동의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리더께 여쭤봅니다. 자,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답변을 하죠. 아무래도 나대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즘 직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발표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뭘까요? 회의 시간에 발언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 기준. 네,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본인에게 이롭냐 아니면 해롭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판단 기준이죠. 자, 리더들께서는 왜 직원들이 회의 시간에 발언을 안 하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직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을 때 더 유리하게 만들어 줬느냐를 한번 따져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재밌는 예들이 있죠. 자, 회의 시간에 어떤 직원이 발언을 하면 리더들의 반응이 주로 어떤가요? 네, 이렇습니다. 아니, 그것도 발언이라고 한 겁니까? 그것도 의견입니까? 라는 식의 반응이 리더들에게서 나오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슨 산출물을 갖다가 제출드리면 어떤 반응이 주로 나오죠? 네, 이것도 산출물이라고 어떻게 작성해서 저한테 제시한 겁니까? 라고 욕을 먹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칭찬을 더 많이 하던가요? 비난을 더 많이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한 번 했다면 아마 비난은 5번 이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원망을 들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 좋은 직원들은 회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 직원이 어떤 중요한 제안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팀장님,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팀장님이 반응을 하시나요? 이러죠. 그래, 김 과장? 그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네. 그럼 김 과장이 그거 한번 추진해 보겠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네, 제안을 하면은 그게 본인의 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킨 다음에는 팀장들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자기가 시킨 그런 사실조차 잊어먹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말로 유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고약한 팀장님을 만나면 이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팀장님, 이러이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셨을 때 팀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 그거를 알면서도 왜 김 과장은 여태 그거를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김 과장 참 이상하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직원들은 회의 시간에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행여 회사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사원이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회의 시간에 철모르고 저 팀장님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권을 요구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나중에 이런 컴플레인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저 사원 때문에 말이야 우리 점심도 늦게 먹게 됐어. 그래서 저 사원 저거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하네. 그래서 저 친구 왜 저렇게 나대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듣고 뒷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회의 시간에 발언을 먼저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말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회의 시간에 발언을 하고 제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익을 주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직원이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1년 후에 정말 우리 회사의 제품, 기획, 개발에 반영이 돼서 고객 사이트에서 히트를 쳤고 우리 회사에서 100억 정도 추가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년 후에 우리 회사는 그 직원의 아이디어 때문에 100억을 벌었습니다만은 그 직원이 정말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알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그 아이디어를 냈던 그 직원은 본인이 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팀장은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 때,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내용을 기록해야 될까요?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발언한 직원의 이름과 함께 기록을 정확하게 해두면은 나중에 이 직원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어떤 직원이 회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를 했다면은 그 흔적은 어디에 남을까요? 네, 회의록에 남습니다. 회의록에 그 사람이 한 발언하고 제안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이름과 함께 정리를 해 놓는다면은 이 정보가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키 정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한 3달 동안 어떤 회의체에서 한 10번 정도 회의를 참여했는데 그 사람이 제안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발언한 게 하나도 없다라면은 회의록에 어떻게 남을까요? 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리더 입장에서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직원은 10번의 회의 참여를 했는데 그건 알겠는데 왜? 참여자에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의록의 내용을 보니까 제안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팀장께서, 이 리더께서 유추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직원은 이 이슈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 해결에,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거의 하지 않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평가나 보상 같은 것을 나중에 산정하는데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잘한 사람은 포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그만큼 덜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께서 발언을 열심히 하고 제안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뭐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기록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과 또 그렇게 기록된 회의록을 넓게 공유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액션을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자, 부가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절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직원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직원이 무조건 그 업무를 해야 할 담당자라고 절대 가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시간이 남는 사람한테, 남는 직원한테, 또는 제안한 직원한테? 네, 둘 다 아니죠. 업무는 가장 그 일을 잘 할 사람, 그 일을 가장 제대로 해낼 그런 직원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조건 제안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리더께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몸담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무래도 아직은 계급 사회다, 아니면 계급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먼저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제약이 올 수도 있고 제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견을 우리 회의체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나는 이 의견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미리 말을 해 놓으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명한 직원이라면 그 팀장의 의견을 거슬리는 의견은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반골 기질이 있는 직원만이 간신히 독자적인 의견을 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직급이 있는 조직에서 회의를 하실 때는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먼저 의견을 내지 않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의견을 낼 때 보통 어디서부터 의견을 내면 좋을까요? 사원. 만약 인턴이 있다면 인턴 직원부터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은 의견을 많이 도출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의견을 활발하게 내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의견을 내게 하는 방법, 회의 시간에 말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은 발언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라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회의 시간에 꼭 해야 할 것 뭐죠? 네, 회의 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잘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가급적이면은 아래직급의 직원부터 발언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높은 직급의 리더들, 중간 단계 리더들 먼저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에 비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회의 시간에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의 조직에 조성된다면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이슈를 만나도 별로 두려울 게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슈를 풀려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리더께서 의견을 잘 내는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그리고 보답을 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드린 걸 명심하시고요. 제 즐거운 회의 그리고 이슈를 해결하는 회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